네, 대박 창업자들의 실전 사례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네, 자세한 취재와 또 연구로 늘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탈리안 요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성공 사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참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선사가 선박을 수로로 이끌듯 와인의 세계로 사람들을 쉽고 재미있게 입문하는 것을 돕는 멘토라는 뜻으로 도화사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탈리안 푸드 앤 와인 비스트로 보나베티 공덕역점의 신규영 대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32년 4개월을 쉼 없이 금융맨으로 달려오던 그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와인과의 인연을 쉼 없이 개발하여 은퇴 이후의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그 누구보다도 활발히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스토리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력서를 다시 쓸 만큼 자기 개발에 애썼다는 것, 네. 또 와인 좋아하는 취미를 일로 연결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마케팅 노하우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업체가 프랜차이즈입니다. 단점과 장점이 명확하게 나뉘어진 형태의 창업인데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창업을 결정할 때 갈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 단점을 먼저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이라면 창업 초기부터 가맹사업본부가 상권 분석, 인테리어, 상품 공급과 납품업체 선정, 메뉴 개발, 광고 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사업자 등록 영업 신고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 주므로 초보자들도 쉽게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사로부터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브랜드, 또 인테리어,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대표적인 장점이겠죠.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미 이전에 그러한 문제점으로 고충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매뉴얼들도 있어 대응 방법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가맹사업본부의 일정률의 어떤 로열티를 이제 꾸준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아무래도 독립 창업보다는 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매출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는 굉장히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본부에서 영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는 것에도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친 대표의 보나베티점의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와인 강의나 아니면은 이제 와인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이제 하던 것들이 많아서 네. 이런 어떤 본사의 반대나 간섭이 있으면 마찰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한 가맹사업본부가 어떤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폐점으로 주변 가맹본부들이 폐점에 이르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해서 독립 창업을 할 경우에는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다면 이 준비 기간이 한없이 늘어져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 대표의 경우에도 앞서 은퇴를 하자마자 창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의 특성, 특히 장점들을 높게 봐서 이제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은퇴를 하자마자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창업 시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고비가 있습니다. 네. 초창기 그 자리 잡기까지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분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단일 매장 연간 매출액이 10억 상당을 달성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신 대표도 창업 당시에는 1년이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손익분기점이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2년이 꼬박 갔다라고 합니다. 아, 네. 막상 창업을 시작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비용들이 여럿 발생을 하다 보니
그 손익분기점 자체가 예상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창업 자금의 어떤 한정된 창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이 창업 시에 지출이 되는 목록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또한 이에 대한 것들을 계획으로 이제 목록을 작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경험이 막상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네. 아직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것, 계획해보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이미 좀 이런 같은 동종업계에 일을 해보셨던 분들을 좀 찾아가셔서 조언을 좀 많이 얻으시고 또 실제로 어떤 항목에서의 비용이 좀 발생이 됐는지 조언을 얻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나베티 공덕역점의 신대표는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만약에 동종 업종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은 2년이 꼬박 걸렸지만 그 기간을 최소한 6개월은 단축시킬 수 있는 엑기스의 노하우를 전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으실 듯합니다. 네, 역시 선배의 조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 매뉴얼화 그리고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차별화를 원하는 업주에게는 어떤 고민도 많이 생길 맞아요. 것 같은데 이 지점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도 또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음식점 하면 소위 말하는 맛도 좋고 서비스 좋고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거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차별점도 되지 않죠. 그래서 신 대표는 본인이 와인 어떤 소믈리에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다 보니 그런 와인의 부분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확실히 두었습니다. 와인 좋아하세요? 두 네, 분. 가끔 먹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차별화 포인트에 귀가 이제 쫑긋해지시고 이제 눈이 확 트이실 텐데요. 네. 명품 와인잔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 네.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명품 와인 오프너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와인 잔에도 명품 잔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품 와인 잔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매장 내에서 주문하지 않고 외부에서 와인을 가지고 오는 경우 그 수수료 코르크 차지를 이제 줄여서 콜키지라고 이제 저희가 네. 흔히 부르는 그 수수료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 이 매장에서는 그런 콜키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좀 욕심이 나서 좀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네. 오픈하지 않은 와인이 이제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 매장 내에 어떤 와인을 위한 온도와 습도가 최적화된 셀러가 있습니다. 오. 그 셀러에 그 가져오신 와인을 보관도 그것도 하실 수- 공짜예요, 혹시? 보관료 받지 않으시죠? 오. 콜키지도 받지 않으시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명품 와인잔으로 와인을 맛을 봤어요. 네. 근데 어땠나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와인 잔이라는 품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깨지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네.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깨지면 좀 손해도 크실 테니까. 그래서 아깝지 않느냐고 제가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쿨하시게 잔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인배. 네, 맞아요. 그러시면서 어떤 행복의 기준은 어떤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저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참 네. 중요한 건 행복이지 가격이 아니다. 이게 참 제게도 와닿는 말씀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스토랑에 붙은 별명이 있다죠. 커넥팅 아지트라고요. 네. 신 대표의 창업 철칙은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덧붙여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 대표가 주축이 되어 작년 여름 정도에 이제 개설이 된 것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들 해서 이제 줄여서 페만사라는 모임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 뵀을 때 이제 카톡 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3,400여 명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길 이 카톡 친구가 3,000명이 넘어서는 순간 이 공간 자체가 커넥팅 아지트로 탄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일 예로요.
그 회원사 그 모임에서 작년 9월 21일에 아프리카 장애 어린이 후원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음악회가 열리게 된 이제 계기가 한 그 회원사 소속의 한 여의사가 아프리카 장애 어린이를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글을 그 카톡방에 올렸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그 글은 굉장히 많은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를 본 신 대표가 그 보나페티 매장을 제공을 하겠다고 선뜻 나선 거죠. 그랬더니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후원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게 되었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모인 후원금은 그 아이를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이 되었고요. 네. 이 여의사는 나중에 청년 출발처상을 타게 되는 등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이제 신 대표가 제공을 해주면서 자신의 창업 철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야, 대단하군요.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 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